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베트남 선혼인 신고, 그리고 결혼 이민비자, 그리고 결혼 이민비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하는 일이 국제결혼 공증 업무, 공증 업무에는 베트남 선혼인 신고에 관련된 공증 업무도 있고, 또 한국 국제결혼 회사들이 맞선 3대 서류라고 해서 이혼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서, 이거와 남자 서류 4대 서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재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제결혼용 범죄경력 조회서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증을 해서, 그리고 여자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을 해서 베트남 외교부, 한국 영사관 양쪽 다 공증을 받은 서류를 업체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결혼 공증의 하나의 종류인데,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베트남 선혼인 신고와 관련된 국제결혼 공증 내용과 그 다음에 결혼 이민비자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제한사항,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선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국제결혼 공증을 한다는 거는 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일단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대리인을 시켜서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혼할 당사자, 즉 신랑이 영사관에 방문해서 신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그 서류가 나오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서류가 예전 이름으로 무하자 증명서, 혼인 성립 요건 증명서라고 하는데, 요거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기본증명서 상세 한부와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한부를 일단 영사관에서 받아요. 영사관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걸 받아서 베트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외교부에 인증을 받고 그 서류를 베트남 선혼인신고 서류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한국 남자가 제출해야 할 게 결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남부는 정신감정, 북부는 혈액검사, 이게 첨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랑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 여권 복사 공증은 요구하는 결혼 관청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결혼 관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할 때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신랑이 사인을 하러 올 때 그 앞에서 바로 공증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베트남은 북부, 남부, 그리고 각 지방 성마다 그 서류 양식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일단 국제결혼 서류를 진행을 할 때는 이런 양식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저희가 영사관에서 서류 받을 때부터 남자 서류 준비할 때까지 적어도 4번에서 5번 정도 움직이고, 정신감정까지 하면은 대략 한 5-6번 움직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남자의 등록 기준지라고 하는 구호적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호적 주소를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서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남자의 여권번호, 이름, 이 3가지가 신상 정보가 일치한 서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저희도 하다 보면 뭐 글자가 한자가 틀리거나 아니면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오탈자 맞추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게 베트남 선혼인 신고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뭐 여자 서류는 그냥 베트남 서류니까 베트남 양식에 맞춰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11가지 서류를 다 갖춰서 결혼 관청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인터뷰 날짜가 잡힙니다.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주 또는 2달 이내에 협의된 날짜에 가서 결혼 인증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뇌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서류가 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요건이 미충족되는데 돈으로 때우시기도 하고, 그러면 원래 접수비 150만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팁 개념으로 한 200만 동에서 500만 동까지 주기도 하고, 또 서류가 잘 안 맞으면 또 욕심이 많은 데는 뭐 1000만 동, 1500만 동, 제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저기 도선 한 1000불까지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한 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뇌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1000만동을 잘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작할 때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업체 진행을 하더라도 업체가 내주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국제결혼 공증 중에서 베트남 선 혼인신고 부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중요한 거는 남자 서류를 만들어서 영사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고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아서 베트남 서류로 변환하는 과정이 대략 3주에서 길면 6주까지 걸려요. 그리고 한 대여섯 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베트남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날짜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이민 비자를 준비한다는 거는 이게 신부를 결혼을 하고 초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여자 서류는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베트남 여자는 한국어 교육 이수증이라고 해서 토픽이나 세종학당 이수증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가 되거든요. 또는 한국 남자가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베트남어 자격증이 있으면 그걸로도 대체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고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한국 사람의 범죄 경력,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폭력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어렵지만 성매매로 벌금형을 맞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신부가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이거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일인데 국제결혼 범죄 경력 조회서를 뜨면 10년 넘은 벌금형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예전에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 좀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갔으니까 벌금 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신부에게 얘기했다는 확인서 정도 첨부하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은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성폭력 전과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듭니다. 현재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상의를 해서 처음에 서류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신랑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국제결혼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저희한테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사관에 들어가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경우 되냐 안 되냐, 가능하다 하면은 진행을 하고 어렵다 하면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으로도 요즘에 인정이 되고 있어요. 뭐 전년도 사업소득이나 소득금액 증명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기타 소득을 발행하는 뭐 3.3%를 내고 기타 소득을 발행하는 원천징수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금을. 근데 그런 것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경우에 따라 인정을 좀 해줬는데 지금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좀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대행업체한테 서류를 맡기는 게 딱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관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매출은 나오는데 환급을 받아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뀐 게 직전 6개월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건강보험이 한 6, 7만원 이상 지역의료보험으로 나가는 경우에 그것도 소득 요건에 포함이 돼서 그걸로 진행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보를 취급을 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행하시려는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영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이 직접 그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 거는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저희도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지, 호치민 영사관이나 하노이 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 아니면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민원을 발생을 시켜서 그 질의응답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뭐 저희가 해주는 거는 서류 진행을 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진행을 해주는 대행 비용을 받는 거지, 그
이런 정보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알아보시면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능숙한 이유가 제가 그 개인들을 상대로 국제결혼 서류 업무를 한 지가 한 9년째 돼가고 있거든요. 만 9년 됐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국제결혼 회사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제가 아는 만큼 설명드리고, 국제결혼 회사들도 저희한테 대행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련돼서는 제가 딱히 뭐 기숙사를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호치민이나 하노이 뭐 이쪽에 연계된 저희하고 같이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어요. 뭐 그런 상태고, 호치민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그 원래 기숙사가 2개 있었는데 그 하나로 통합을 해서 5층짜리 건물에서 운영을 하니까 시설은 굉장히 좋고요. 요즘 분위기로는 한국어 공부는 지금은 아세프로 진행을 하고 2월달부터는 세종학당도 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고,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 서류를 진행을 한다. 특히 베트남 결혼 서류는 베트남 선혼인신고, 이때 한국 남자 거를 베트남 서류로 변환하는 작업, 그리고 11가지 서류를 갖춰서 신부가 그냥 접수하면 접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각 성마다 틀린 양식들을 양식에 맞춰서 수정을 해가지고 접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 그리고 한국 남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그 베트남 서류를 번역 공증해서 한국으로 전달해주는 업무는 저희가 솔직히 안 해도 되는 업무지만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끝나면 결혼 이민비자 그 상담 및 그 대행 업무를 하면서 기숙사나 한국어 교육 관련 상담도 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신부 교육 위탁 업무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초청 제한 사항이랄지 소득 요건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국제결혼 서류 업무를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안 될 것도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가진 노하우입니다.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상의를 해서 제가 할 부분은 제가 하고, 베트남에서 번역사 사무실에서 해줄 업무는 하고 있고, 그렇게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믿음이 가시면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